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픽 강사 강주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오픽에 대한 질문 탑 10을 모아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픽은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면 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 컴퓨터로 보는 oral, using your mouth, 입을 사용해서 proficiency, how good you are, 얼마나 잘하는지를 테스트하겠다. 인터뷰로. 그래서 영어 구술 면접 정도 됩니다. 영어 구술 면접인 만큼 인터뷰 형식의 시험이고,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이 표현하고 노출하고 공유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성적이 좋아지겠죠.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출제 문항수인데요. 출제 문항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12개가 출제가 될 때가 있고 15개가 출제될 때가 있는데, 그 차이는 바로 여러분이 처음에 시험장을 가면 self assessment을 합니다. 그게 자가평가라는 거고요. 자가평가는 내가 난이도를 고르는 건데요. 난이도를 1과 2단계를 고르시면 12문제가 출제되고요. 그리고 3부터 6단계를 고르시면 1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시험 문항수에 따라서 12문제짜리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오고요. Name colors that you like the most,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열하는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단계에서 6단계는 이제 3 combo questions, 3개가 연달아 출제되는 한 주제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3개가 출제가 되는 형식이에요. 그러면은 15문제니까 몇 개의 주제가 출제가 되죠? 네, 그렇죠. 5주제가 출제되는 시험입니다. 그 5주제도 내가 고른 3개의 주제와 내가 고르지 않은 2개의 주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background survey네요. background survey 하면 시험에서 우리가 딱 가면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자기에 대한 이렇게 조사, 설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설문을 할 때 여러분이 최초의 세 문항 1, 2, 3은 처음에 신분 2개랑 그리고 거주입니다. 그러면 1, 2, 3은 내가 안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골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4부터 7까지이죠. 4부터 7까지는 cultural activities 해서 문화생활 2가지, 그리고 운동, exercise, 그리고 traveling or vacation 해서 총 7가지를 고르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알려드린 바대로 총 5개의 주제가 출제가 되는데 내가 고른 주제가 3개가 출제가 됐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60%가 살짝 넘는 선택 주제 문제, 나의 선택으로 인한 출제가 되는 문제가 나온 것으로 조사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고르면 시험이 유리하게 출제가 되죠. 제가 이미 백그라운드 서베이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셔서 유리한 방향으로 시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self assessment이고요. self assessment은 내가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난이도를 고르거든요. 난이도를 고르는 거에 따라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평가가 나오게 되는데, 너무 어렵게 고르면 어려운 문제가 너무 나오고요. 답을 하기 어렵죠. 그리고 너무 쉽게 고르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레벨에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적당한 레벨은 IM2 이상 목표로 한다. 그러면 3단계 또는 4단계를 고르시면 충분합니다. 다 나오고요. 그리고 IH까지도 잘 나오니까 3단계, 4단계를 고르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5단계, 6단계는 만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만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대답하기 어려우니까요. 더 자세한 영상은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구체화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답변 시간. 이거 참 질문 많습니다. 시험은 총 여러분한테는 15문제로 가정하고 15문제가 주로 나오니까요. 너무 낮은 단계를 고르지 않는다면 15개로 가정하고 시험은 총 40분입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40을 나누시면 되죠. 뭐를? 15를 가지고. 그러면 할당되는 시간은 약 2분 30초 정도 되죠. 근데 2분 30초 정도인데 질문을 듣는 시간을 우리가 그거 포함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질문을 듣는 시간이 뭐 15초에서 30초, 그리고 한 번 더 듣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30초에서 1분까지도 가정을 해보면 실제 답변 시간은 1분 또는 1분 30초가 되는 겁니다.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긴 답변을 하면 좋은 득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가수가 노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 박효신, 박효신이 딱 1절도 안 불러도 여러분은 박효신이구나 와 노래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죠. 똑같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짧게 해도 잘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너무 긴 대본을, 너무 긴 연습을 전제로 하지 마시고 짧게라도 잘하는 것이 유효하다. 그리고 1분에서 1분 30초만 녹음해도 충분하다.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왜냐면 40분을 15개를 나눠 써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 문제에 얼마나 시간을 할당하는지를 잘 알기는 어렵죠. 그게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time for the next question 하고 아래서 블링블링하게 반짝반짝거려 주는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호로 보시고요. 그게 나오면 1분 30초를 넘었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좀 마무리하셔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되게 꿀팁이죠. 1분 30초를 넘기면 time for the next question이 반짝반짝 하니까 그게 무조건 중단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내 말을 마무리 져도 좋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다시 듣기가 성적에 영향을 줄까인데요. 시험에 어떤 시험도 다시 듣기가 없죠. 리플레이 버튼이 이 시험에는 있습니다. 리플레이 버튼을 콕 누르면 한 번 더 질문을 해주는데요. 질문을 한 것을 다시 듣는다고 하면 이렇게 불이익을 가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이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다시 듣기를 듣는다고 하셔도 시험 점수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요. 저도 시험을 많이 보는데요. 계속 보고 있고 근데 볼 때마다 일부러 리플레이 버튼 계속 누르거든요. 근데 전혀 상관없이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도 일단 리플레이 버튼인데 만점이 계속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플레이 버튼은 성적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적극 활용하시고 시간을 내가 생각할 시간을 갖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도 알았고요. 그리고 얼마나 한 문제에 할당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답변 문장 수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모든 제가 실험을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팁이 될 텐데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얼마나 말하고 몇 문장 말하고는 대충 감이 옵니다. 그때 요거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intermediate level, intermediate 중앙에 껴있는 레벨은 문장 단위로 말하는 사람을 intermediate이라고 해요. 그래서 I로 시작한다는 거는 문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N으로 하면 문장이 아니라 구문과 단어로 생각하시면 되고 A로 시작하면 그거는 paragraph, 문단 단위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어학자에서 문단 단위는 보통 6문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6문장.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문단으로 얘기해서 내 실패를 하면 IH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6문장. 그러니까 최소 기준이에요. 그리고 IM 단위는 한 문장 단위로만 잘하면 IM1. 그리고 2문장짜리가 연속해서 이렇게 붙어 나올 때가 있다. 그러면 IM2.
그리고 세 문장도 붙어서 할 때가 있다. 뭐 관계대명사나 접속사를 써서. 그러면 I am 3. 그리고 이런 것이 크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패러그래프가 되죠. 그러면 IH. 이걸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그러면 advanced가 되는 겁니다. 방금 알려드린 거에서 이미 답이 다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I am 원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깔끔한 문장 한 문장씩 잘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IL을 목표로 한다. 사실 IL을 목표로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문장 자체를 조금 못하면 IL을 주기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하면 I라고 했죠. I가 low한 거죠. 그러니까 문장 그 구술력이 low, 낮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문장을 했는데 잘 못하면 IL이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문단으로 도전했는데 실패하면 IH가 나오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세 문장만 해도 IM1은 잘 나옵니다. 예, 놀랍죠? 그 문장 자체로만 툭툭 잘 끊어 말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IM1 목표라면 많은 문장 준비하지 마시고요. 세 문장 이상으로 목표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IH는 꼭 6문장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내가 총 답변하는 수를 크게 조절할 수는 없지만 준비할 때 그 정도 조정해 놓는다면 내가 덧붙이는 말까지 추가되면 충분히 그 양을 넘기니까 최소 단위로는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IM1은 3문장 그리고 IH는 6문장 그걸 깔끔하게 소화하면 어드밴스드가 된다. 굉장히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양의 문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나오는 문장은 좀 깔끔하게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답변 시 유의점 알려드릴게요. 그 답변을 할 때 실수하는 것들, 항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답변 시 유의점. 제일 많이 틀리는 건 수일치입니다. 수일치라고 하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주어에 대한 동사 수일치. 그러니까 he go to the library. 그거를 he goes to the library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he like camping. He likes camping.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에 일치되게 움직이는 거. My father likes fishing 이런 식으로 My father likes fishing 이렇게 틀리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너무나 민감한 문법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지켜주셔야 하고 이게 실패하면 IM2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 더 many car 이런 식으로 많이 실수하거든요. There are many car 이런 식으로 There are many cars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리고 There is many car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많죠. 틀리는 사람은 내가 들어도 그게 틀린지 잘 모르거든요. There are many cars There are many kinds of cars 이런 식으로 그 틀리지 않도록 수일치는 특별히 유의하세요. 특별히 유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수일치를 틀려버리면 IM2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 수일치만큼 꼭 지키셔서 IM2 이하를 목표로 하시는 분 적잖아요. IM2를 꼭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 난이도 변경 가능인데요. 그 난이도는 시험에 15문제가 나오고요. 최초에 내가 셀프 어세스먼에서 난이도를 고르죠. 그걸 근데 중간에 바꿀 수가 있어요. 그 1번 문제는 자기소개, 그리고 3문제 단위로 나오니까 2, 3, 4번, 5, 6, 7번 하면 이제 전반부가 끝납니다. 그러면 7번 다음에 8번이죠. 근데 8번과 7번 사이에, 7번과 8번 사이에 난이도를 바꾸겠느냐 라고 나오거든요. 이때 많은 분들이 올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전반부 문제가 쉬운 문제고 후반부가 어려운 문제니까 올려버리면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든요. 처음에 고양이 봤다고 귀여워하다가 이제 더 큰 놈 괜찮냐 그러면 큰 놈 하면 호랑이가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처음에 전략대로 내가 셀프 어세스먼에서 고른 단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9번째고요. 거의 다 왔네요. 그 종료 시간 관련인데요. 그 종료 시간은
내가 끝나면 끝나는 시험이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종료했어요. 그러면 이 시험은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간에 사람들이 막 나가는데 그 시험장 가면은 처음에 1번 할 때는 막 사람들이 막 열공 모드로 막 시장처럼 떠들거든요. 근데 2번 돼버리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예. 갑자기 조용해지고 갑자기 도서관 같은 분위기가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더 그런데 그 15번이 종료되고 끝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40분 동안 15문제를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 내가 굉장히 수다스럽다. 상관없습니다. 푼 문제에 대해서만 채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12번까지 풀었는데 다 못 풀었어요. 그래도 푼 문제까지만 가지고도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까지만 채점합니다. 그러니까 체열 생각하시면 내가 체열을 3방울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그걸로도 충분하니까 못 풀었다고 염려 마시고요. 근데 주의점, 중간에 그냥 넘겨버리죠. 그때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과거 시제, 경험 또는 롤플레이 이런 문제를 넘겨버리면 성적이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넘기는 건 문제를 삼겠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 다 못 풀었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입니다. 등급평가 방법 및 등급체계. 일단 중요한 거를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거 필요 없으니까. 4개의 항목을 보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오픽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홀리스틱 어프로치예요. 홀리스틱 어프로치는 전체적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시험에서 홀리스틱 어프로치를 사용하는 시험은 거의 없어요. 시험에서 거의 홀리스틱 어프로치를 사용하는 시험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항목을 주고 거기에 만족하면 일정 점수를 줘서 테스트하는 시험이 많죠. 근데 이 오픽 시험의 특징은 그룹을 나누겠다는 거죠. 그룹을 나누겠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들어왔죠. 그럼 방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못하면 작은 방에, 잘하면 좋은 방에, 큰 방에, 그리고 나머지를 중앙에 놓고 다시 중앙방에서 세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못하면 intermediate low, 잘하면 IM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방에 들어가느냐로 평가가 나오는 거죠. 성적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평가할 때 grammar mistake, grammatical mistakes 이런 거를 다 낱개적으로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알아들을 수 있느냐, 오케이, 잘한다 하면 일단 proficiency가 좋은 걸로 봐서 좋고 큰 방에, 그리고 딱 들었는데 잘 못 알아듣겠다, 좀 못한다 라고 하면 작은 방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방에 갈 거냐는 것은 일단 익숙함을 보여줘야 하고, 그 익숙함이 보여진다는 거는 일단 자연스러움. 그래서 그 낮은 성적을 받는 사람은 약간 robotic speech, 말할 때 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고, 그 잘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도 치듯이 들리는 거고, 그래서 인토네이션의 구별이 일단은 중앙 레벨로 갈 때는 중요하고, 그리고 중앙 레벨에서 고득점으로 갈 때는 그 느낌을 주는 거, feeling, 뭔가 좋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I love jogging because I like it. 그거 되게 유치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I love jogging because I like it. I really like it. 이런 식으로 그 느낌이 전해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문장을 하더라도 느낌 있게 하는 영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I like coffee because it tastes good. 그냥 이건 약간 middle level, 그 중간 레벨이고, 좀 잘하면 I really love coffee. I can't live without it. 그런 느낌? 알겠죠? 그래서 느낌을 전해주면 고레벨, 느낌이 없이 I love coffee because it tastes good 이렇게 하면 낮은 레벨. 높은 레벨로 갈 때 감정을 가지고 하면 얘는 어쩔 수 없이 좋고 큰 방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험 때 좋고 큰 방, Advanced Speaker 방에 들어가서 조금은 떨어지는 거기서 레벨을 받더라도 일단 그 방에 들어가시면 나쁜 대접을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들어가게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내용은 10개의 토픽을 가지고 잘 모르는 내용, 궁금해하는 내용을 알려드렸고요. 여러분 궁금한 내용 아래에 놔두시면 아래에 그 코멘트 달아주시면 제가 일일이 보고 답변 드리고 그리고 또 새로운 컨텐츠 만들 때 참고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내용 한 번 더 이거 2부로 준비해서 탑10 또 다시 한번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See you!